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이어지면서 수도권 집값 상승 기대가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꺾였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주택가격 전망 지수는 한 달 새 16포인트 급락했습니다. 이는 2022년 7월 이후 최대 하락폭입니다. 집값 하락 기대가 형성됨에 따라 집값 상승 폭이 둔화한 건데요.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꺾였다는 설명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지난달 29일 부동산 대책,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연이은 압박 메시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통령은 SNS를 통해 부동산 투기 극복은 반드시 해내겠다며 규제와 세제, 금융 등 추가 수단도 시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시적 성과에 따른 자신감을 토대로 거듭된 압박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담은 시행령이 통과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도 2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증시 활황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주택가격 하락 기대가 실제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가계대출 증가세는 한풀 꺾였지만 30대, 40대를 중심으로 수도권 내 집 마련 주택담보대출 쏠림 현상은 여전했습니다. 뉴스토마토 한동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듭 예고한 대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했습니다. 이는 시작일 뿐 대출 규제 등 연일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쏟아내면서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무려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꺾였습니다. 역대 민주정부마다 가장 골칫거리였던 부동산 문제. 이재명 정부라면 해낼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높아졌습니다. 청년 정치의 일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손소울 진보당 의원,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한가선 조국 혁신당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들 옷이 색이 검정. 항상 칙칙한가요? 항상 회색이었어서. 나름 네이비입니다. 자, 부동산 지금 주춤한 것을 넘어서 좀 꺾이는 모습이 확연합니다. 어떻게 네. 바라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께서 이제 28건의 게시글을 올렸어요. 부동산과 관련해서 뭐 이른바 X라고 하는 트위터 게시글이 굉장히 좀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28건이나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부가 정말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잡겠다, 이제 제대로 안정화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다라는 걸 보여준 대목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근에 여러 지표들, 뭐 매물량도 그렇고 거래량도 그렇고 그 어떤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여러 가지 이제 주택과 관련한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뭐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고, 하락폭 자체가 굉장히 이번에 최대치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그 대출량 같은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도 확연히 줄었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정부가 초기에 아주 일관되게 그 타겟팅을 잘했다. 처음에 이 다주택자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잘했고, 결국에 그동안은 계속 뭐 시행령을 연장하면서 세제 혜택을 주던 걸 이번에는 정말 종료를 시킬 테니 알아서 판단들을 하셔라라고 한 메시지가 시장에 굉장히 안정감 있게, 그리고 또 단호하게 다가갔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전략적인 접근이라는 해석도 이어집니다. 네. 가령 상법 개정안의 경우 1차, 2차, 지금 3차까지 국회에 계시다가 오셨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코스피라는 현실적인 주가 지수가 뒷받침을 하고 있고, 그다음 부동산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끝내겠다뿐만 아니라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불허 쪽으로 지금 가고 네. 있죠. 거기에다가 농지 문제까지 계속해서 전략적으로 수위를 높여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농지 이야기도 있었지만 네네. 관리비 이야기한 것도 아, 대단히 예, 인상 네. 깊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어떤 부분을 잡으면 꼼수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너네가 어떤 꼼수를 부릴 수 있는지까지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것까지 정돈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더 이상 투기, 부동산을 가지고 뭐 대출을 해서 집값을 부풀려서 이익을 얻는 그런 행위는 만만치 않겠구나라는 신호가 명확하게 전달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주택 가격 전망 한국은행에서 네네네. 나온 거는 이제
그 개인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선행 심리죠. 네, 심리를 반영한 건데 심리에서 그렇게 보이는 것도 분명하게 이 메시지가 일관되기 때문에 적용되는 측면이 있고요. 근데 이게 심리뿐만 아니라 이제 매물도 정확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네네. 점도 이제 현실에서 이제 효과가 있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기사였던 것 같은데 강남 압구정 아파트가 이제 금매로 나오는데 네네. 이게 최고가가 128억짜리가 지금 92억짜리로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92억도 가격을 높아 보입니다. 가격을 깎았는데도 92억인 비싼데요? 것이 대단히 놀랍고 사실은 얼만큼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 있었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 추세가 최소 5월 9일까지는 간다고 봅니다. 중과 유예 중단 시점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이 추세 딱 그거거든요. 5월 9일까지 정리할 사람 제대로 정리해라. 라는 신호를 보낸 거기 때문에 그 효과는 계속 있을 거라고 보고 특히 강남에서 매물이 나온 효과는 이미 드러나고 있다.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비자 동향 조사는 심리 지표잖아요. 네네. 근데 부동산 시장은 특히 심리가 결국에는 시장의 선행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이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를 미리 보여주는 되게 상징적인 수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특히 이제 그 원래 지난달에 124였는데 108로 떨어졌잖아요. 주택 네네. 가격 전망 심리 지표가. 이 사실 100을 넘냐 안 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기준점이죠. 그렇죠. 108이라는 거는 사실 여전히 조금은 오를 상승 것이다. 심리가 있다. 네. 하지만 이게 100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이게 정말 사람들이 정말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쥐고 있어도 소용없네. 이거 뭐 오를 기대가 없으면 사실 투자로서의 목적을 잃는 거잖아요. 그런 심리가 보여지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동산 시장은 한층 이제 좀 다운되어가는 분위기이지만 여기서 소비자 심리 지수가 112로 전월 대비 상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해석해 보자면 경기 낙관 심리가 있다. 그러니까 경기는 좋아지고 있지만 집값은 별개다라는 심리를 보여주는 하나의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네네. 여기에는 그 대통령이 펼치는 정책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캐릭터도 좀 한몫하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 사람 독해 해낼 것 같아. 진짜 이거. 할 것 같다. 저 사람이라면 할 것 같다. 이게 사실 대통령께서도 이 정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실 때 그 불법 계곡 정비보다 이거 더 쉽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게요. 부동산은 보통 정말 네. 접근하기 어려운 주제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제 아무래도 저희는 좀 뼈아픈 상처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문재인 문제는. 정부의 네, 상처가 네. 있다 보니까 부동산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거를 좀 조심했었어요. 혹은 얘기를 꺼내도 뭐 반발이 너무 심해서 양날의 검이었죠. 네, 사실은 좀 뭐 당에서 얘기를 해도 그게 좀 반발을 받거나 뭐 하는 거냐 욕도 많이 먹고 했었는데 이 대통령께서 이거 불법 계곡 정비나 내가 해왔던 일들 보면 그거보다 쉽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가 그동안 마치 뭐 할 것처럼 하다가 안 하고 철회했던 거 나는 진짜 한다. 예를 들면 사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 이것도 종료하는 것도 사실 지금 대통령께서 뭐 언론에서 아무리 십중포화를 하고 뭐 반발하는 기사를 쓰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막 정면으로 반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매년 종료하겠다고 예고되어 있었던 거고 사실 4년 전 종료가 예고되어 있었던 건데 그럼 미리 대비 안 한 거 잘못 아니냐. 이렇게 딱 바로 프레임 전환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상승세고 뭐 5천 뚫겠다. 이거 지금 6천 뚫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5,900 넘었습니다. 네, 이걸 보면 결국 대통령이 말한 게 진짜 되는구나. 그리고 진짜 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저는 국민들 마음속에 어느 정도 자리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이제 미래에 이제 투자를 하는 1순위가 원래 항상 부동산이었는데 1순위가 그렇죠. 주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머니무브죠. 네. 그래서 2순위로 부동산이 떨어졌고요. 저도 이재명 대통령님의 캐릭터도 한몫한다고 보는데 그 캐릭터가 이제 실시간 소통으로 이미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X를 활용해서 메시지 바로바로 내시고 사실 국무회의 생중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슈가 터질 때마다 바로바로 답을 주시니까 사실 저는 장동혁 대표와의 SNS 공방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바로바로 답을 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하는데 장동혁 대표께서 오히려 너무 감성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반응을 하니까 이게 대화가 저는 좀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께서도 SNS에서 공방하기로 했으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물었던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뭐 SNS를 붙잡느라 뭐 밤을 지새웠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좀 정확하게 답변을 했으면 좋겠어요. 장정혁 대표께서 작년에 뭐 부동산 관련된 특위 위원장도 맡으셨거든요. 네네. 뭐 순회 간담회도 하고 이재명 정부와 다른 구체적인 답을 내겠다라고 하는데 답이 보이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해서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지 어떤 답을 지금 국민의힘이 내놓으려고 하는지 저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국민들께서도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보면 역대 정부를 보면 이제 하나의 대책을 내놓고 그 대책이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좀 지켜보다가 후속 대책 내놓고 이렇게 텀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꽤 길었죠. 그렇죠. 맞아요. 지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아이가 공부를 복습하듯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고 그 메시지의 수위가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 꼭 우리는 주입식 교육 받는 것처럼 아 정말 그렇게 돼가는구나. 실제 현실에서도 그렇게 움직이니까 시장이 그렇게 반응하니까 네. 원래 강남 불패, 집값 불패 이게 확고한 심리 아니었습니까? 지금 그게 아예 무너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요. 좋아도 아직은 강남은 접근하기가 네, 네. 아직 이제 5월 9일까지가 있고 5월 9일 이후에 어떤 조치들 더 할 수 있는지 봐야 되는데요. 부동산 유튜버들이 하여튼 저는 유튜버들의 반응이 꽤나 재밌다고 네 보는데 어떻든가요? 원래 한 1월 그 전까지는 아직 버틸 기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었고 2월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정부는 진짜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계산을 해야 될 때입니다라고 하고 있고 최근에는 6월 이후가 더 엄청난 것이 올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가 정말 국민들께 제대로 전달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부동산으로 투기를 했던 사람들은 정확하게 당신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다 이해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이제 이 집 가지고 버티는 거는 안 된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특혜를 누려왔는지 모두에게 이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 특혜는 중단되어야 되는 게 맞고 부동산 정상화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부동산 정치적으로 좀 의미 있다고 보는 거는 네네. 부동산 정책을 정부에서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흔히 걸고 들어오는 프레임 자체가 개인의 욕망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정부가 규제하는 거 아니냐라는 프레임이 굉장히 강력했거든요. 시장 논리로 항상 맞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사실 국민의힘도 계속 걸고 있는 프레임 자체가 다주택자 악마와 그만해라 이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그리고 이것은 비정상의 정상화다라는 점을 명확히 했고 그리고 대통령이 또 저는 좀 전략적으로 임했다라고 보시는 게 우리가 뭐 다 팔아라라고 강제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뭐 세제, 금융, 규제를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수단이 있고 이거에 따라서 적합한 수단들을 쓰겠다라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걸 갖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닌지는 개인의 판단이다라고 함으로써 이게 마치 뭐 진보 정부에서 하는 부동산 정책은 개인의 욕망을 거스르고 개인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처럼 그동안 계속된 그 프레임 싸움에 휘말려 왔다면 그랬죠. 사회주의적 접근이라고 맞습니다. 근데 비판했었죠. 이번에는 그 욕망을 억제하는 차원의 뭐 규제, 억제 차원이 아니라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 그리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심리가 저는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좀 통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아니 집 몇 채씩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로 어떤 불로소득을 얻는 거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자 바로 그 점인데요. 통상이란 지방선거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수도권 특히 서울에 나가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만큼 건드리지 않기를 바라거든요. 표의 악재로 무서워가지고. 간다. 예, 네. 그렇죠. 이것이 기존의 공식 논리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환호하는 여론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당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실제 출마하는 출마자들도 그렇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크게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다주택자가 이제 전체 인구의 뭐 20%, 15%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전체 주택 물량의 한 80%가량을 소유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시민들이 체감하기로는 그 이제 너무 다주택자들이 너무 소수의 사람들이
부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말 비정상의 정상화를 원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이런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은 다수의 국민들이 지지를 할 테지만 결국에 이게 지방선거에서 좀 영향을 미치려면 그걸 체감할 수 있는 어떠한 게 필요할 텐데 예를 들면은 그냥 월세 내고 사는 청년들의 입장에서 이 뭐 주택 그 지표가 기사로만 보이는 건 사실 글자잖아요. 이게 네네. 내가 살고 있는 월세가 내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6월까지 체감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집값은 계속해서 잡고 있는데 좀 전에 관리비 문제도 언급을 하셨듯이 그다음 월세 문제 언급하셨듯이 청년들 또는 집 없는 사람들의 전월세 문제 그다음에 하나 더가 수도권 집값이 내려가면 이렇게 하향 평준화가 되면 지방 역시 내려간다는 거죠. 지방은 이미 집값이 상당히 낮은 상황인데 같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어떻게 조화롭게 연결시킬 것인지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의견들 있으면 한번. 저는 그 어떤 지방의 문제를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 결국 지금 이 뭐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지방에 있는 어떤 뭐 부동산과 관련한 이슈들도 그렇고 결국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불어 넣어 줌으로써 전환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 집값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의 성장 동력을 불어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부동산만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주식이라는 대체 수단을 대통령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하셨고 그게 투기가 이루어지고 아닌 투자를 해라. 그렇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는 이제 규제를 통해서 매물이 나오고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선순환되고 있는 구조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게 수도권에서 통하고 있다고 보고 말씀하신 지방에서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이미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지방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소멸의 문제 아니면 일자리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5극 3특이라는 전략을 네네. 얘기했고 뭐 행정통합이 지금 국회에서 삐걱거리고는 있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성장 동력들을 통해서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리고 뚫고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제 지역과 수도권 문제에선 사실 이제 수도권 일극 체제의 부동산 불패 신화를 해소하는 것이 지역을 살리는 데 대단히 중요한 선결 조건이기 때문에 네네. 결국 같이 가는 방향성이라고 보고요. 청년들의 전월세 문제나 저는 관리비 이야기한 거 대단히 맞습니다. 네. 유의미했고 네. 이제 조금 더 이야기가 되려면은 이제 공급 문제를 조금 더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싶긴 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들이 누리고 있던 특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특혜를 중단하는 과정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중이고 이와 동시에 이제 공급 대책이 더 많이 이야기되고 좀 이제 청년들에게 맞춤형으로 아니면 뭐 역세권에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조금 더 이제 분양가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와줘야 되는데 네네. 그 이야기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되고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서 공급 문제가 조금 더 다뤄졌으면 좋겠다라고 보는데 이제 시점이 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야기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는 세제 개편 이야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야기 같이 되면서 쭉 함께 흘러가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에 청년들이 원하는 건 사실 서울의 집값이 낮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110 몇 억짜리가 90몇 근데 된다고 그래도 해서 저는 이제 전월세 부담이 함께 낮춰지는 맞아요. 효과는 장기적으로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삶의 바운더리의 교통 접근이 좋은 곳에 고품질의 주택, 뭐 고품질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이렇게 막 이렇게 억압되듯이 살지는 않는 정도의 편안한 주거 환경을 갖는 것이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뭐 규제든 세제든 금융이든 공급이든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 어떤 이게 자본시장을 위축시킨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 여건을 더 좋게 만든다라는 그 방향성에 공감을 하기만 하면 어떤 방향이든 정부가 하는 정책을 지지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감이 있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라고 계속 표현을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결국 부동산 투기 불패 신화로부터 출발한다라는 문제 의식을 던지셨고 그 문제 의식에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고 청년들도 동의하고 있다고 봐요. 집값을 저거를 잡지 않으면 다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순차대로 대단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도 청년들도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세입자 보호도 함께 하고 이제 공급 대책에 대한 것과 세제 개편까지 어떻게 함께 아울러서 갈 수 있을 것이냐. 정부가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또 지금 이야기 못하는 부분은 네네. 저희 진보정당이 또 더 많이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애써 주십시오. 청년 정치 세 분이 보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현재로서는 지지, 칭찬 일색입니다. 이러한 지지와 칭찬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손설 진보당 의원,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한가선 조국 혁신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